하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20억 만든 흑수저 건마입니다. 바로 분양 청약에 대한 것을 완전 쉽게 알아보는 분양 뽀개기 시간을 가져볼게요. 분양이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청년층은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래요. 혹시라도 분양 당첨되면 개꿀. 이번 시간에 알아볼 분양은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파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새로 지을 아파트를 쉽고 편하게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요. 사실 새 아파트를 사는 방법 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빠르게 들어갈수록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보시는 엄청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진행하려면 10년쯤은 그냥 우습게 지나가는데요. 운이 좋지 않다면 이번 생에는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분양은 이 복잡한 과정을 전부 생략하고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주변 아파트 시세가 10억인 곳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는 당연히 기존 아파트 가격인 10억보다 더 비싼 게 정상인데요. 설마 새거가 더 비싼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걸 5억이나 6억에 분양한다고 하면 주변 아파트보다 비싸지지 않는다 해도 주변 시세인 10억은 될 거잖아요. 당첨만 되면 최소 4억 이상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갖고 싶어 할 테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당첨받기가 어렵습니다. 로또 분양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좋은 분양에 청약을 신청하는데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다면 경쟁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겠죠? 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먼저 가입한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국민주택 85제곱 이하 평형에만 청약이 가능한 주택저축통장과 민간 분양에만 청약이 가능한 주택예금통장, 그리고 민간 분양에서도 85제곱 이하 평형만 신청할 수 있는 주택부금통장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통장별로 청약이 가능한 분양이 다르니까 예전에 가입한 통장이 있다면 어떤 통장인지 미리 확인하시고요. 앞으로 통장에 맞는 분양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통장 종류가 너무 많아 헷갈리시죠? 쉽게 말하면 주택저축은 국민주택만 가능하고요. 주택예금과 주택부금, 이렇게 금으로 라임이 있는 통장이 있죠. 이것들은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한 거예요. 예금보다 부금이 뭔가 안 될 것 같잖아요. 한자 안일부 때문인데요. 실제 그 한자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85제곱 이하는 청약이 안 되는 게 부금 통장이에요. 통장 구별은 이렇게 쉽게 하면 되는데요. 아니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분양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어떤 통장에 가입해야 되냐, 당연히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행히 지금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통합되어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한 하나로 통합된 통장만 있고요. 아무나 가입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최대한 빨리 한 달에 10만원씩 납부하는 걸로 만드시면 돼요. 왜 10만원씩 납부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청년이라면 일반 청약 통장보다 예금 금리가 10년 동안 1.5% 더 높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있거든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이신 분들이 가입 가능하고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6년까지 군복무 기간을 인정해줘서 이런 분들은 최대 만 34세까지 가능하거든요.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가 자격 조건이었는데요. 지금은 완화가 되어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최근 3개월 소득증명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하세요. 이미 청약통장이 있는 분들도 조건이 된다면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통장이니 기간 내 꼭 변경하시길 바래요. 청약통장 가입 가능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소득증빙에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나 그 외 원청진수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청약통장까지 만들었거나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이제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는데요.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가지고만 있다면 모두 조건이 같은 것은 아니에요. 청약은 일단 1순위끼리 경쟁하고 물량이 남을 경우만 1순위가 아닌 나머지가 2순위거든요. 그 2순위에게 차례가 돌아가기 때문에 먼저 1순위 자격을 얻어야 해요.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이라고 쉽게 말해 대박 터지는 인기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을 주고요. 반대로 인기가 정말 없는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만 경과해도 1순위 자격을 줘요. 그 외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인기 지역에는 일정의 페널티를 주고 인기가 없는 지역은 메리트를 주는 건데요.
1순위라고 하니 1순위만 되면 왠지 당첨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초대박 인기 지역이라도 2년만 지나면 해당 지역의 1순위 자격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1순위 자격이 쉽다 보니 1순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함정. 1순위 통장의 개수는 전국적으로 보면 대략 1300만 개 가까이 되고요. 서울에는 약 300만 개, 경기도에는 약 340만 개, 인천에는 약 80만 개가 있어서 수도권에만 720만 개 이상의 1순위 통장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1순위는 단순 자격일 뿐 1순위가 되었다고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인기 지역은 아무래도 서로 당첨되고 싶어하는 지역이다 보니 당연히 1순위끼리 경쟁하게 되는데요. 1순위끼리 경쟁할 경우 세부 선발 조건이 있고 공공 분양이냐 민간 분양이냐에 따라 선발 조건이 다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공공 분양은 국가가 분양하는 것이고 민간 분양은 일반 건설업체에서 분양하는 거라 생각하면 쉬워요. 같은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라도 공공 분양 국민주택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고 비싼 것보다는 최대한 저렴하게 지으려 하고요. 민간 분양은 흔히 들어본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같은 브랜드 아파트 있죠. 이런 건설사가 이득을 위해 최대한 좋게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민간 분양이 대형 평양까지 평수도 다양하고요. 퀄리티도 좋고 분양가도 비싸고 분양 후에도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먼저 국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선정 방식을 알아보면 1순위는 당첨자 선정 기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용면적 40제곱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지며 40제곱 초과 주택은 납입 액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거든요. 횟수? 액수? 납입 횟수와 납입 액수가 뭐가 다르냐면요. 예를 들어 2만원씩 20년 납입한 A는 총 납입 기간은 240개월이고 총 납입 액수는 480만원이거든요. 10만원씩 4년 1개월 납입한 B씨는 총 납입 기간은 49개월이고 납입 액수는 490만원인데요. 40제곱 이하 공공분양은 A씨가 B씨보다 납입 기간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지고요. 40제곱 초과 공공분양은 A씨가 B씨보다 납입 기간은 많지만 납입 금액이 10만원 적기 때문에 B씨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공공분양은 납입 금액을 1회 최대 10만원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 납입했어도 모든 금액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10년간 10만원씩 납입하나 20만원씩 납입하나 인정금액은 모두 1200만원이에요. A씨가 1회 10만원씩 납부했다면 평형에 상관없이 모두 B씨보다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공공분양에 쓰일 청약통장이라면 1회 10만원씩 밀리지 않고 제때 납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 여유가 있으면 10만원씩 납부하겠지만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만 혹시나 납부하다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중간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일단 적은 금액이라도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시면 납입 회차만 늘어나고 인정 금액은 적기 때문에 40제곱 이상 분양을 받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전용 40제곱 이하면 이런 원룸이거든요. 나중에 가족이 생기고 조금 더 큰 평형인 이런 크기를 분양받으려면요 10만원씩 납부하다가 사정이 생겨 납부를 못하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납부 인정기간에 대해 페널티를 받긴 하지만 결국 1회 납부 금액인 10만원씩을 나중에라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2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보다 일단 10만원으로 설정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 기왕 납부를 할 거라면 꼭 10만원씩 납부하세요. 은행에 청약통장 만들러 갔더니 은행원이 2만원씩 납부해도 된다는 말에 속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말은 그냥 말 그대로 해도 된다는 거지 유리하다는 게 아니에요. 10만원씩 10년 납입할 거 2만원씩 하면 50년 해야 되거든요. 10만원씩 내다가 미납하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납입 신청하면 2만원씩 납부한 것보다 훨씬 빨리 인정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은행 가서 제발 속지 마세요. 이렇게 공공분양은 가입해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만 하면 되는데 민간 분양은 훨씬 더 복잡해요. 이번에는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민간 분양 1순위의 당첨자 선정 기준을 알아볼게요. 일단 민간 분양 1순위는 지역별, 평형별에 따라 요구하는 예치금의 금액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공공분양과는 다르게 민간 분양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이라면 한꺼번에 넣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납입 금액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민간 분양에서는 부양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통장 가입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 가족 수 1명당 5점씩 늘어나고 최대 6명까지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35점 만점이고요. 무주택 기간은 1년당 2점씩 늘어나며 최대 32점이 만점이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년당 1점씩 최대 17점을 주기 때문에 가족이 많은 게 가장 유리한데요. 가족이라고 모두 부양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점 계산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을 세대주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 부양가족수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직계 존속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모나 부모의 부모가 직계 존속이고요. 직계 비속은 본인의 아들, 딸이나 아들, 딸의 아들, 딸 등 자식이나 자식의 자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형제자매는 친가족이긴 하지만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세대주는 본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요. 1인 가구라면 부양가족은 0명이고 5점인 거예요. 세대주가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있겠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줍니다. 본인의 자식이나 자식의 자식을 말하는 직계 비속은 미성년자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 수로 인정해주지 않는데요. 본인의 자식이 취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건 독립이라고 생각해서 부양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학이나 학업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이라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청약시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곳에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그러면 따로 살다가 얼마 전에 다시 합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분양받을 곳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2020년 9월 1일이었다면 2020년 8월 31일 자녀가 다시 주민등록에 같이 등록되었을 경우에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고요. 만 30세 이상이라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일 경우에는요,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2019년 8월 31일 이전에 합쳐져 있어야 인정해주는 거예요. 본인의 부모나 부모의 부모를 말하는 직계 존속은 어른이다 보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직계 비속보다 더 까다로운데요. 직계 존속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부양가족 수로 인정해줍니다. 각자 다른 곳에 살다가 모시고 산 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 수로 인정해주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분양 조건에서 진정한 가족은 배우자뿐. 잘못 계산해서 당첨되었다가 자격 미달로 취소되면 최대 1년간 청약 자격이 상실되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간혹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와 완전히 따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따로 산지 오래되었고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수만으로 청약에 당첨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별거 중이고 오랫동안 만나지도 않은 배우자가 주택을 만약 가지고 있다면 당첨이 취소되기도 하고, 청약 전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1순위 자격이 해지되거든요. 이렇게 당첨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어렵게 당첨됐는데 이런 식으로 취소되면 진짜 겁내 빡칠 듯. 분양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에 되도록 무주택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해주기는 합니다. 대신 부양가족 수에서도 제외하거든요. 점수 계산할 때 이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부양가족 수에서 계산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분양에는 이런 일반 분양 말고도 미리 다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특별공급도 있는데요. 보통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다자녀, 기간 추천, 특별공급 등이 공통적으로 있고요. 공공분양의 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더 있어요.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이상인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한 지 7년 미만일 경우, 다자녀는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기간 추천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이거나 10년 이상 복무 중인 군인일 경우, 중소기업에 다닐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공급 자체가 물량이 많은 게 아니라 분양 단지마다 특별공급하는 모집 분야와 숫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별공급 대상이면 일반 분양 전에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니까 본인이 해당되는 것 같으면 자격 조건을 자세히 찾아보세요.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특별공급끼리 경쟁하며 가점 방식이 일반 공급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별공급의 선정 방식까지 모두 다루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 알아. 길어지면 안 볼 거잖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게요. 분양받을 때 서로 다른 지역의 분양이라고 하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한 군데만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동시에 청약은 가능한데요. 동시에 당첨이 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곳의 당첨만 인정되니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당첨이 너무 어렵다 보니 청약 신청을 최대한 많이 하다가 벌어지는 일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A 지역에 당첨되면 좋겠지만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B 지역에서도 청약 신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보단 어디라도 당첨되는 게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두 군데 모두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데요. 더 원하던 A지역 발표일이 빠르면 상관이 없지만 B지역 발표일이 빠를 경우 두 군데 모두 당첨이 된다면 당첨 발표일이 늦은 A지역 당첨은 자동으로 당첨 취소가 됩니다. 이 경우 B지역에라도 당첨이 되기는 돼서 좋기는 하겠지만 원하던 A지역은 당첨이 되었음에도 가질 수 없게 되거든요. 그 밖에 당첨은 되었지만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로또 분양이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넣고 봤는데 덜컥 당첨이 된 경우 아무리 돈을 모아봐도 계약금 및 중도금이 없다면 계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죠. 본인의 자금 계획은 철저히 확인 후에 청약에 도전하셔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정말 소중한 청약 통장까지 사라지니까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어느 정도 자격이 되어야 될까요? 초인기 지역 분양의 경우 공공 분양은 당첨 커트라인이 인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참고로 최근 서울의 고덕 강일 8단지 공공 분양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이 최소 18년 이상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해야 하는 2,180만 원이었고요. 고덕 강일 14단지는 2,190만 원이었어요. 납입기간 인정이 20세부터 되는데 20세 미만에 만든 건 최대 2년 인정해 주거든요. 18년 동안 10만 원씩 꾸준히 납부한 사람이라면 36세에 당첨이 가능했는데요. 이 정도면 청약 통장 빨리 만들어서 꾸준히 납부해 볼 만 하지 않나요? 민간 분양은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고 결혼하면 결혼한 이후부터 인정해 주거든요. 요즘은 30살에 결혼해도 완전 빨리 결혼한 편인데요. 그래서 보통 민간 분양은 결혼하고 자녀 2명을 있는 사람이 45세는 넘어야 당첨이 가능하다 보니 젊은 층은 청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가점은 안 되더라도 일정 물량은 무작위 추첨해서 정말 운 좋게 당첨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나 혼자 산다의 얼장 이시연 형님이죠. 형님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도 84제곱 초과 평형은 추천본이 있기는 있습니다. 확률이 낮아서 그렇지. 현재 청약에 당첨되기는 사실상 넘사벽이어도 포기하지는 마세요. 분양 환경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하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조건이 엄청 완화될 수 있어요. 유명한 경희궁자이나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같이 분양가보다 2배 넘게 올라간 서울 대단지 아파트도 분양 당시에는 미분양이었거든요. 이처럼 분양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는 진짜 좋은 조건으로 분양에 당첨될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청약 통장 하나쯤은 반드시 최대한 빨리 가지고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라도 청약에 당첨되면 정말 좋겠죠? 물론 분양을 받더라도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입지에 따라 분양가도 천차만별, 완공 후 가격도 천차만별이거든요. 다음 부동산 공부하는 건마 시간에는 부동산 공부의 핵심인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공부하는 건마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